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삼성중공업의 자구안이 제출된 데 이어서 대우조선해양의 자구안도 오늘 확정됩니다. 하지만 알짜 사업 매각과 대규모 인력 감축에 집중돼 노사 간의 진통이 예상됩니다. 보도에 조미령 기자입니다. 총 5조 2천억 원 규모의 대우조선해양의 추가 자구 계획이 확정됩니다. 해상 선박 건조대인 플로팅독 2개를 매각하는 등 선박 건조 설비 30%를 줄이고 인력도 2,300명을 추가로 감축해 전체 인원 10,000명 수준으로 맞춘다는 계획입니다. 직영 인원이 한 10,000명 수준이었어요. 매출 10조하고 영업이익 거의 1조 가까이 내고 할 때에 조직이 가장 긴장도 되고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방위 산업인 특수선 사업부 자회사 전환 방안 여부도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위기를 자초했던 원인들은 분명히 있는데 그 책임자 처벌을 제외하고 실제로 모든 자구 계획의 방향들이 일방적인 구성원들의 고통 분담으로 전가되는 방식은 노동조합이 수용할 수 없다. 삼성중공업도 지난 1일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에 부동산 매각과 인력 감축 등을 포함한 1조 5천억 원 규모의 자구안을 제출해 경영 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채권 회수에 중점을 둔 일방적인 구조조정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이 조선 산업의 기반이 이제 유실될 우려가 있는 거죠. 일자리를 또 잃게 될 노동자들의 대표 기관인 노동조합이나 노동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고 그래서 노사 갈등이 아마 크게 일어날 것이라고 봅니다. 거제 지역 대형 조선소들이 자구안이 확정되는 대로 실행에 옮길 계획이어서 다음 주쯤 구조조정 진통이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조미령입니다. 창원시 의회가 39사단 이전 사업 전반을 조사할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이전 사업 방식이 적절했는지 등을 확인하겠다는 건데 창원시가 관련 자료를 얼마나 공개할지가 관건입니다. 보도에 송현준 기자입니다. 창원시 제39사단 부대 이전 및 개발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창원 39사단 이전과 개발 사업, 토양 오염 등에 대해 조사할 창원시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꾸려졌습니다. 39사단 이전 특위는 송순호 시의원을 위원장으로 변호사와 회계사 등 전문가들을 초청해 앞으로 석 달 동안 활동합니다. 특위는 기부대 양여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한 것이 적절했는지 8,878억 원에 이르는 사업비 정산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 방식이 적절했냐, 이 사업 금액이 적절했냐를 따져보는 것은 창원시 의회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난해 창원시가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않아 논란과 의혹이 증폭된 만큼 이번에는 모든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창원시가 39사단과 민간 사업자와 맺은 협약서를 포함해 정산 서류와 감정평가서 등 구체적인 자료까지 모두 공개할지가 이번 특위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핵심입니다. 창원시는 투명하게 39사 관련된 서류 전반을 공개하고요. 이것에 대한 의혹을 깨끗하게 보시시키길 바랍니다. 또 사업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한 권경석 전 국회의원과 박한수 국회의원 등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과정에서도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경남교육청은 경남 도서 지역 학교 10곳에 21명의 여교사가 근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4개 학교에서 12명이 관사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남교육청은 도서 벽지학교는 근무 희망 경합지이며 신규 교사 배치가 없고 관사시설 수리와 안전장치 예산을 올해 확보했으며 비상신호벨 연락망 설치 등 교원 보호 강화 계획도 마련할 방침입니다. 하만 가연산업단지 저지 비상대책위원회와 마창진 환경운동연합은 어제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들이 현재 입주해 있는 공장들의 오염물질로 이미 고통을 받고 있다며 마을 인근에 또다시 산업단지를 조성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만군은 가연산단 조성은 지난 2014년 환경영향평가에서 문제없이 승인된 사항이라며 주거지와 산업단지 사이에 녹지를 조성해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상기 하동군수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관위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 처음으로 방송 광고에 출연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입니다. 보도에 최세진 기자입니다. 하동선거관리위원회가 윤상기 하동군수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했습니다.
선관위는 하동군수 집무실에서 30여 분 동안 윤 군수를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군수는 지난달 25일 하동 햄매실 판매를 위해 한 홈쇼핑에 인터뷰 형식으로 출연했습니다. 공직선거법 86조 7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방송, 신문, 잡지 등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256조에는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연했기 때문에 이거 다른 상황 조사는 해봐야 되겠지만 위반은 출연해서 위반은 안 되겠나 생각 드는데 이 부분은 왜냐하면 다 알기 때문에 이제 이건 보통 지키시는데 이제. 선관위는 지난달 31일 담당 공무원을 조사한 데 이어 윤 군수도 대면 조사했습니다. 하동구는 지난 4.13 총선 때에도 사전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포상금을 걸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에는 지역 사회단체 중국 관광에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선거법상 기부행위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하동군의 이딴 선거법 위반 논란에 군 행정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 점차 무너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세진입니다. 국민 생선에서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위상이 추락해버린 고등어의 2명이 마침내 풀렸습니다. 환경부는 고등어가 미세먼지의 원인이라는 기존 발표를 정정했습니다. 보도에 공홍조 기자입니다. 환경부는 보도 설명 자료를 내고 지난달 23일 발표한 실험 결과가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고등어 구이를 하고 나면 대기 중 매우 나쁨 기준의 23배에 달하는 미세먼지가 발생한다고 밝혔지만 발표를 정정한 겁니다. 고등어 실내 미세먼지 실험은 실외 공간에 미세먼지와 관련이 없으며 조리 과정에서 충분히 환기를 하면 피해가 없다는 걸 강조하는 과정에서 고등어가 언급됐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저희들은 방점이 환기를 하면 다 없어지니까 그 방점인데 내년에 가서 저희가 의견을 미안하게 생각하죠. 환경부 발표 이후 전문가들의 반박과 고등어 가격 하락 등으로 수협과 어민 등의 반발이 잇따르자 14일 만에 사실상 잘못을 인정한 겁니다. 며칠간 고등어 억가 하락에 우리 조합에서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고 판매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번 고등어 파문은 결국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이 과정에서 행정과 현장 또 정부 부처 간 소통 부족은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수산 관련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가 이번 고등어 파동에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해서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침묵으로 일관하던 해수부는 뒤늦게 고등어 소비 촉진 행사를 추진하고 가격이 계속 떨어지면 정부가 사들이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공조입니다. 오늘도 우산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여름의 상징이죠. 소나기예보가 들어와 있는데요. 지금도 간간히 빗방울은 떨어지면서 하늘빛은 잔뜩 찌푸려져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쏟아질 수 있는 점 염두에 두셔야겠고요. 강수 시간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오전엔 남해안을 중심으로 오후는 내륙에 비가 지나겠습니다. 내일까지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비 예보가 들어와 있고요. 기온도 예년 수준을 밑돌겠습니다. 오늘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현재 전국에 구름량 가득한 모습이고요. 대기 불안정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비가 지나면서 돌풍을 동반한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많겠습니다. 동부 지역입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면 창원 19도, 의령 18도를 가리키면서 어제와 비교하면 1, 2도가량 높게 출발하고요. 낮 기온은 밀양 27도, 김해와 창원 25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서부 지역도 낮 기온 내림세를 보이겠습니다. 현재 진주 19도, 거창과 함양 18도로 시작해 한낮에는 사천 26도, 산청과 거창 25도로 크게 덥지는 않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0.5에서 최고 1m로 예상됩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통영시가 오는 19일부터 추봉도 봉안마을에서 제10회 한산도 바다체험축제를 엽니다. 합천군이 부실공사업체에 벌점을 부과하고 입찰 자격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부실공사 방지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밀양시가 하수 처리시설, 가축 분뇨시설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오염물질 배출 허용 기준을 위반한 업체 26곳을 적발했습니다. 사천시가 한국 서정시의 계보를 잇는 사천 출신
고 박재삼 시인을 기념하고 문학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오는 10일 제18회 박재삼 문학제를 엽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 3부가 법정 관리를 신청한 STX조선해양에 대한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STX조선이 산업에 차지하는 비중과 근로자, 협력업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고려해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신속하게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회생 절차 개시로 법원이 선정한 관리인의 감독 아래 STX조선 납품과 대금 결제가 모두 현금으로 이뤄지게 되면서 협력업체의 연쇄부도 우려도 해소됐습니다. 국립경상대학교 제10대 총장에 화학과 이상경 교수가 임명됐습니다. 교육부가 어제 이 같은 내용의 정부 인사발령을 발표함에 따라 이 총장은 어제부터 오는 2020년 6월까지 4년 동안 총장 직무를 수행합니다. 이 총장은 경상대 과학교육과를 졸업해 동대학원 화학과에서 석박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농식품 중소기업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석사과정이 경남과기대에 개설됩니다. 경남과기대 농식품융복합학과는 중기청이 지원하는 채용 조건형 중소기업 계약학과의 운영대학에 선정돼 앞으로 4년 동안 8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채용 조건형 계약학과는 산업체가 채용을 조건으로 교육기관에 설치, 운영하는 학위과정으로 채용 약정을 맺은 학생들에게 등록금 전액 연구활동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인제대학교가 한국장학재단이 발표한 2016년 국가근로장학 취업연계 중점대학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이 사업은 한국장학재단이 대학을 선정해 사업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고 대학은 근로장학생을 선발해 지원합니다. 경남에서는 유일하게 선정된 인제대학교는 올해 2억 5천여만 원을 지원받아 100명의 근로장학생을 선발할 계획입니다. 진주 혁신도시의 설립 예정인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초대 이사장에 백낙문 승강기안전기술원 이사장이 내정됐습니다. 국민안전처는 임원추천위원회 11명의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 이같이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다음 달 1일 진주 신청사에서 출범식을 엽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